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시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방이 3개가 열렸네요. 자, 저희 회원방이 2개가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모바일 방이 하나가 열려 있습니다. 자, 유튜브는 나중에 녹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장이 최근에 표현을 들어보면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어렵죠. 왔다 갔다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 그 기법을 배우신 분들은 그래도 남들보다 참 편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쵸 회원님들. 그 복잡한 기법도 사실은 복잡한 기법도 아니에요. 이름하여 중방 기법을 아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장을 편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여러분, 편하게 접근하고 있다 아니다는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내가 현금을 챙겨야 될 때와 내가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아시면은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 하나를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저희 회원님들도 주목하십시오.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편하게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그림입니다. 처음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요거 사진 하나 찍으세요. 지금의 장은 요걸로 다 커버가 돼요. 저게 뭐냐면 중방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찡꽁 빵꽁, 또 어떤 표현을 쓸까요? 데코보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여기에요. 그럼 여기에 성질은 뭐냐면은,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냥 못 가요. 반대 주가는 뜨게 돼 있어요. 주가가 내려갈 때. 또 주가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반드시 그냥 못 가요. 반대 주가가 조정받게 돼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얘가 이렇게 대들줘도 주가가 뜨게 돼 있고, 주가가 골들 줘도 주가는 빠지게 돼 있고. 자, 저걸 뭐라고 그러냐면, 저걸 전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제 조건. 자, 제가 오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해볼게요. 전제 조건. 근데 여러분들을 저는 이런 잡으십시오. 그래서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 아니 뭐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레벨이 좀 높으신 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 찍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찍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결론부터 한번 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장이 여기까지 쭉 6,300선까지 쭉 올라가는 동안에 얘를 계속해서 매수 중심으로, 여러분들 매수입니다. 여기서는 함부로 주식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해서 계속해서 매수 중심으로 이 장을 끌고 오셨다가, 지금부터는 매도네요. 장이 곧바로 못 갑니다. 내려갈 땐 매수고 올라갈 땐 매도입니다 라는 걸 아는 것만 하더라도 참 행복이죠. 어떠세요? 느낌 있나요? 아니, 얘가 올라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중간에 막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거 막 참 방해요소들 많잖아요. 뭐 4천이 꼭지니 뭐 4,500이니 뭐니, 그 다음에 뭐 버블이 터지느니 뭐니, 뭐 저 누구죠? 마이클 버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는 초지일관. 저희는 저희의 용어로 말씀드리죠. 그죠? 이 장 먹어야 됩니다. 오히려 버블로 가는 장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장이고, 저 때 저거 못 먹으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어떠세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주가가 저 6,300까지 갔을 때 승부는 뻔했죠. 다 올라간 게 아니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특별한 종목 몇 개만 올라갔었죠. 그래서 주변에 내가 삼성전자 갖고 있느냐, SK하이닉스 갖고 있느냐,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 아니었었어요? 동의하세요? 이게 바로 실력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실력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여기는 몰빵 쳐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작게는 30%, 많게는 50% 올라갈 때마다 매도고요. 내려갈 때는 잡으셔도 됩니다. 올라갈 때 매도고 내려갈 때는 잡으셔도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최소한 30%는 캐시를 갖고 있어야 되고, 거꾸로 또 올라갈 때 때릴 때는
다 때리지 말고 50%는 주식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불기둥 장세를 잉태하고 있는 불기둥 장세가 나와야 되는 장세입니다. 이거 얼마나 편하세요 매매하시기에. 그러면서 조금 더 세련되게 매매를 하려면은 분봉을 보여드리죠. 분봉을 보여드려 갖고 요게 이렇게 이쪽에 살짝 확대를 한다면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보시면 아침서부터 저희는 매도였죠. 이 시가부터 여기 그죠? 시가하고 시가 위에서 여기 매도였잖아요. 하지만 주가가 장주에 만회했었잖아요. 우리 여기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 오늘 유튜브 오전에 유튜브 간 것만 한번 보세요. 유튜브 간 것만 보시더라도 딱 나오죠. 보세요. 오늘 아침 시가 여기 아침 시가부터 매도 그죠? 시가부터 매도. 하지만 밑에 제목을 보시면 하단은 제공량. 어떠세요? 이걸 알아야 내가 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매매하겠어요? 근데 그게 찍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연 미국과 이란에서 나오는 뉴스 갖고 팔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거. 그럼 수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는 방법이 있죠.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아는 거는 소위 어심이라고 그러죠.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느냐. 왜냐하면 그 세력들의 움직임은 쉽게 얘기하면은 가장 먼저 정보를 취합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그런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 SNS에다가 48시간 내에 결정 안 지으면은 결국은 주요 발전소를 때릴 것이다 하는 얘기를 5일간 연장했죠. 근데 이미 시장은 먼저 움직였다는 뉴스 보셨죠? 정보가 샜나? 뭐 이런 얘기 듣지 않으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뭔가가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빠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뉴스예요? 그렇다고 정보일까요?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정보가 빠를까요? 저희한테 가장 빠른 정보는 시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밤에 있다가도 갑자기 선물 지수가 급락한다든지 가만히 선물 지수가 급등한다든지 그게 가장 먼저 정보를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뭐 트럼프한테 한 라인 있어갖고 정보를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트가 움직이는 걸 보면 세력들이 지금 때리려는구나. 지금 끄집 올리려는구나. 당번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려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노하우가 도대체 뭔데요?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제목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뭐냐면 얘는 올라갈 땐 때리는 거고요. 내려갈 땐 잡아주는 그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분봉. 이렇게 놓으니까 헷갈리죠. 그렇죠? 이렇게 놓으니까 헷갈리죠. 근데 제가 마법을 부려볼게요. 잘 보세요. 다리미로 데리듯이 다리미로 데리듯이 요 녹색 있죠. 녹색을 이게 녹색을 보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잖아요. 얘를 다리미로 펴볼게요. 쫙 폈어요. 그럼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요 밑에 빨간 거 있잖아요. 빨간 걸 그어볼게요. 빨간 거예요. 자, 대두줬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갔죠. 근데 저점시켰어요. 이거 저점시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요번에는 골드 줬죠. 이거 골드 줬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다시 대두 줬네요. 대두 줬죠. 골드 다음에 대두 줬잖아요. 다시 골드 줬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대두 줬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어때요? 일단 여기까지 이 그림이 똑같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 갖고 설명할 건데 밑에 있는 그림하고 위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까? 잘 보십시오. 어렵지 않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얘는 그냥 골드를 주면 그냥 못 가요. 여기 어딘가는 매도가 있는 거예요. 얘가 골드 줘. 어딘가는 매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골드 줬죠? 그냥 못 가요. 매도가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 대두 줬잖아요. 그냥 안 빠져요. 얘는 턴해요. 여기 대두 줬죠? 턴해요. 얘가 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리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얘가 턴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때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머리를 찍고 싶죠. 소장님이 그렇게
저녁 방송 3번 정도 보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때렸어. 그죠? 제가 그 얘기했죠. 거기서 때리고 나면 올라갈 때 할 게 없다 그랬죠. 올라갈 때 거꾸로 잡는다고 그랬죠. 생각해보세요. 밑에다 때리는데 올라가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야, 이거 다시 가는가 보다. 그런 분들도 낙담하실 필요 하나 없어요. 왜? 게임은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일본에서 나타나면 그거는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일본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북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선전? 본 게임은 아직 뒤에 있어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내가 지금 이 현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준비를 하고서 본선을 마련해야지, 내가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그냥 맨날 기사 쪼그리만 보고, 여러분 기사 쪼그리 본다고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뉴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트럼프를 보고 믿고 투자했으면 주가가 완전 거꾸로 가죠. 그죠? 너희들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내에 터라. 길을 트지 않으면 너희 전부 다 쑥대밥 만들 거야. 그거 겁나서 다 때렸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우리 이거 5일간 뒤로 연기했어. 그리고 우리 일어나고 합의가 잘 되고 있어. 어때? 그죠? 또 그거 믿고 투자했다가 또 하루아침에 또 꼬꾸라지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내가 알아야, 기준이 있어야 내가 거꾸로 된 매매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아는 게 뭐냐면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이란에서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뭐 트럼프는 계속 내가 무슨 협의를 맺었다 어쩌다, 참 보기 드문, 다시는 이런 지도자를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는 대하고 있죠. 피로도가 점점 누적되고 있죠. 제가 얘기했죠. 근데 가장 피로가 누적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유럽인들이죠. 그죠? 나토에 있는 회원국들이죠. 예전에 미국하고 한 배였잖아요. 우리가 전우회라고 하죠. 같이 피를 흘리면서 같이 싸웠던 전우들이 바로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원래 미국은 전쟁의 참전국이 아니었죠. 중간에 들어와서 그렇지. 그렇죠? 1차 세계대전에는 그 유명한 독일의 유보트 사건, 그래서 들어왔고요. 2차 세계대전 아시다시피 진주만 습격으로 들어왔고요. 그죠? 어쨌든 피를 흘리면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정치적 얘기를 잠깐만 섞어볼게요. 재밌어요, 사실 이게요. 제가 반은 정치 박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몰랐는데 그냥 주식만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진짜 30년 넘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주가 위에 경제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큰 빅픽처의 그림이 그 위에 놓여져 있고, 그 경제를 움직이고 좌우하는 게 그게 정치인들이고 국제정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뭘 하다 보면 이게 국제정치를 모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지 또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제가 트럼프의 3대 원칙이 있겠죠. 무조건 공족하라. 무조건 공족하고 또 공족하라. 수비는 루저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미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절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뭐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나 뭐 나오는 거나 어쩌고 하는 거나 절대 그걸 인정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그게 진실이다. 트럼프는 뭐 개무시하잖아요. 자기 말만 떠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응? 자기 말이 진짜고. 왜 매스컴에서 올바르게 보도하지 않냐고. 그 밑에 누굽니까? 레딧 그 백악관에, 그쵸? 와, 그 기자랑 싸우는 거 보셨어요? 와, 완전 싸움닭입니다. 외모랑은 전혀 다르죠. 하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마라. 항상 네가 이겼다고 해라. 항상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기본적인 그 전략 자체가.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가는 거고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저 짓거리를 가만히 보면
아, 베트남전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나? 잘못 건드린 거죠. 트럼프는 진짜 말 그대로 와 이거 단추 하나 잘못 눌러갖고 이거 아주 개박살 나고 있구나 하고 느낄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에서 이긴 이후에 큰아들이 얘기했던 트럼프 주니어가 얘기했던 대로 자기 아버지보다 똑똑한 사람은 백악관을 못 들어간다. 그런가 봐요. 다 돌들만 갖다 놨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워낙 탑다운 방식이 지고집이 강하니까 말을 듣지도 않는 거죠. 조 켄트가 그만두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 이란을 침범하기 전에 이란은 전혀 미국의 위험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로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제가 사우디도 있다고 그랬죠. 사우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보다 한 끗발만 위에다 얘기해주지 두 개, 세 개를 얹어버리면 주객이 전도가 돼버려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란 사태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주시장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럼 전 거기 딱 필요한 것만 여기다가 끄집어대면 됩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SNS에다가 하기 전에 이미 시장은 특히 선물 시장은 미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실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anyway. 근데 결국은 그럼 야, 너 그럼 누구랑 했니? 왜냐면 지금 이란은 누가 대장인지도 모르잖아요. 누구랑 협의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야, 그러니까 너 그럼 누구랑 협의했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뭘 도대체 협의했다는 거야. 근데 말은 그럴듯해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주요 쟁점 사안 중에서 이란이 핵 포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미국이 회수할 수 된다.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역 이거 이제 공동관리에 들어가고 미사일 야전 이거 1000기 이하로 가져가야 돼. 뭐 기타 또 그 대리 세력들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원을 중단해. 뭐 이런 것들이 쭉 거론되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란은 뭐라고 그래요? 이란은 한마디로 저 가짜뉴스다. 유가가 급등을 주고 여러 가지로 불리하니까 가짜뉴스다.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건 그 표면적으로 이란을 대표하는 사람은 이란의 대통령, 그 다음에 또 이란의 국회의장이 있죠. 근데 이란의 대통령은 이미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표현한다면 바지 사장이잖아요. 누구를 갖다가 걸고 넘어지냐면 갈리바프라고 이란 국회의장이 있어요. 이란 국회의장하고 이 협의를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갈리바프가 뭐라 해요? 야, 이거 가짜뉴스야. 나는 이거 미국하고 한 적이 없고 자기들이 주변적인 상황들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거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요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의 말을 참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드디어 트럼프의 타코2가 시작됐구나. 이게 손뼉이 부딪혀야 싸움이 되지 한쪽이 뒤로 빼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사실 이란이나 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됩니다. 하루에 1조 5천억씩 갖다 때려 붓는데 트럼프가 300조를 갖다가 해달라고 국의회에다가 냈는데 이거 승인해 주겠습니까? 민주당 물론이고 공화당 내에서도 이걸 잘못 자체해서 자기가 이걸 갖다가 사인을 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에서. 저 이란의 전쟁을 일으킨 동조 세력들이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란의 그 공격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극히 작고 대다수가 이란을 왜 때렸느냐 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부담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려면 이거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만 생각해 보시죠. 지금 미국이 여기 전쟁을 일으키면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란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저가짜리 드론을 갖다가 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드론 하나, 자폭 드론 하나 만드는데 대략 우리나라 돈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 3천만 원짜리 드론이 자폭 드론이고 뭐 날라올 때 이걸 저격하려면 한 여기 20배 가격이나 되는 패트리어트나 이걸 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러니까 저가 드론을 날려서 그걸 다 소모시키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가? 그럼 드론이 미국이 사드나 아니면 패트리어트를
무한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드 1년에 만들어봤자 100개, 패트리어트 500개. 몇 개 쏘고 나니까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거 빼가요? 우리나라 거. 여기서 가로 열고. 아니, 썩어질. 그럴 것 같으면 왜 이걸 누르라고 나갖고 하늘 여인이 뭐니 긴장관계 고조하고 왜 그거 다 빼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거.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야 대한민국 너네가 이거 만들어줘. 그 기술을 또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 짓은 못할 거 아닙니까? 존스법이니 뭐니 그것도 사실은 미국에서 운행하는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나마 약간 유도를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란은 와 그거 지나고 나니까 2,000km가 아니라 4,000km. 그렇죠? 유럽을 전체 사주권에다 넣는 그런 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식사 시간일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트럼프는 지금 똥 밟은 겁니다. 그럼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딱 지금 이 미국이 처해져 있는 이 위치가 물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저쪽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그죠? 팔레스타인 여기랑 똑같지만 저는 그쪽에 대한 부분보다 제가 딱 박혀있는 거는 한참 제가 베트남전을 공부할 때 베트남 이걸 예전에 아마 지금 이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월남 월맹 아마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월남 월맹 이렇게 나눠서 싸웠던 거 아시죠? 1950년대 저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이 저기 개입한 게 1960년대에 개입했어요. 65년도인가 몇 년도인가 들어갔었어요. 저거 빠져나오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1973년도에 빠져나왔거든요. 파리 평화협정이니 뭐니 맺어갖고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말이 평화협정이지 한마디로 저 사람들 일본말 써서 가오사이면서 그러니까 체면 차리면서 빠져나간 겁니다. 이제 우리 이거 그만하자 이제 평화적으로 이거 해결하자 그만하자. 73년도에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죠? 75년도에 베트남은 공산화가 된 거잖아요. 그죠? 합법적으로 저거 빠져나가면서 저때 저걸 했던 것이 그 유명한 해리 키신저가 저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 받았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무너졌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똥 밟은 거죠. 왜? 전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진짜 이 사람이 천재인지 아니면 시대의 사기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 트럼프를 저렇게 양맥였을까? 다른 건 다 간두고 아니 이란을 치고 싶어도 11월에 중간선거는 끝나고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트럼프가 가장 인정받았던 게 뭘까요? 유가가 내려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엄청 내려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그래갖고 실험들은 안 좋고 유가는 밑으로 내려가고 물가가 안정적이다. 그럼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물가를 내릴 수 있었잖아요. 이거 보시죠. 크루드가 서부 텍사스 중진지의 원유를 크루드 오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안정적이었잖아요. 여기요. 이렇게 55달러. 이게 뭔 미친 짓이냐고요. 그래서 생각이 아니 치매가 온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물론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가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빈살만과 연결돼서 카스코치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에다가 원래 다른 나라에서 다른 데다 팔면 안 되는 아주 고성능의 무기를 팔았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숙명적인 부분이었죠. 아랍 국가들하고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어떤 서로 국가를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거. 그게 순립하고는 성공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거든요.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사위인 쿠스노. 쿠스노 얘기를 잠깐 동안 맛깔나게 한다면 쿠스노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돈이죠. 사돈이 지금 어디가 있나요? 이 사람이 원래 전과자잖아요. 전과자였는데 일기 끝나는 마지막 무렵에 사면해 줍니다. 트럼프가. 더 놀라운 것은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이 쿠스노의 아버지가 프랑스에 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로 가 있습니다. 이게 개판입니까? 아니면 도구라 운동입니까? 참 묘합니다. 아버지는 전쟁 일으키고 두 아들은 드론 회사에다가 투자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궁금해갖고
찾아보는 겁니다. 아니 이런 언론 미국의 언론들은 아무 얘기도 없나? 아닙니다. 거기도 뭐가 시끄러운데 우리나라 제대로 뭐 그거 누가 그 관심 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보고가 안 될 뿐이죠. 다만 지지율만 얘기하는 거죠. 아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개작살 나겠구나. 가장 지금 위협을 느끼는 게 누굴까요? 그렇죠. 공화당 의원들이죠. 아 개작살 나겠구나. 느낌. 어쨌든 베트남에서 도망갈 때처럼 똑같이 저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중국하고 그죠 중공군이죠. 그죠 밀고 내려가고 우리 밑에서 받치고 엄청나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끝까지 가자는 거였죠. 여러분 그건 아시죠? 우리나라 역사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아니다. 이거 끝까지 갈 필요 없이 중간에다가 그래서 생긴 게 3.8선 아닙니까? 대신 이승만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무슨 정치적으로 뭘 이걸 하려고 하지 마시오. 그냥 전 증권 주식쟁이로서 그냥 주시장에 필요한 역사적인 것만 끌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한 겁니까? 야 그러다가 니들이 간 다음에 저거랑 똑같아. 베트남 저거랑. 야 니들이 만약에 여기서 중공군이라고 얘기해. 어쨌든 중공군이나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은 다음에 니들이 빠진 다음에 만약에 쟤들이 다시 밀려들면 우리는 뭐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맺은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맺은 게 바로 주한미군을 박아놓은 겁니다. Understand?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저 베트남처럼 저렇게 했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공산화 됐습니다. 딱 주한미군 중간에 박아놓은 겁니다. 왜? 중간에 박아놓으니까 이게 들어오면 가장 먼저 죽는 게 누굽니까? 미군들이죠. 자동 개입을 하게 만드는 게 정말 죄송한데 전 정치인 색깔은 없이 얘기할 겁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겁니다. 현 정권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다른 뜻 없습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뭐 정치권 제가 모르겠습니다. 못한 건 못한 겁니다. 어쨌든 상법 개정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 뭔가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 잘한 건 잘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쪽은 또 다릅니다. 저쪽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Anyway 바로 중간에다가 주한미군을 갖다 박아놓은 게 이게 신화였었던 거죠. 그 차서 우리도 정말 한 방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대이란과의 이 전쟁에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탈출 전략이라고 뭐라 그러나 탈출구 그냥 탈출 전략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도대체 왜 이란은 이렇게 강한 것일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미국이 놓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미 이란의 인구는 엄청나게 많다고 했습니다. 대략 한 8,800만 그럼 한 1억 명 정도의 인구 그 다음에 엄청나게 넓은 땅덩어리 그 땅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산악지역들 이거 육군이 깃발 꽂아야 정복이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놓쳤던 게 뭘까요? 베네수엘라는 말 그대로 마두로 한 명만 딱 뽑아내면 뱀의 대가리니까 대가리 딱 쳐버리니까 끝나갔습니다. 거기는. 근데 이란은 이 맨 위에 물론 한민일이 있었지만 그 아래 집단 지도체제라는 것이 있었고 군대랑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군대랑은 다른 어떤 뭐 사주제로 얘기하긴 뭐하지만 어떤 신을 모시는 그런 군대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들리게요? 군사 전문가들이 베네수엘라는 뱀의 대가니까 쳤으면 되는데 이란은 메두사였다. 머리가 여럿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머리가 있고 다른 이걸 이 트럼프나 이 참모들이 이걸 갖다가 놓쳤다. 그러니까 후회가 막끔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조 5천에 되는 돈을 어디다가 저기다 계속 쏟아붓습니까? 그렇다고 뭐 이란 정복하는 것도 아닌데 이해가 갑니까? 만약에 저렇게 해서 물러나면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의 석유를 미국이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 가져가잖아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전쟁을 할 겁니다. 누구는 좋지만 그렇죠. 이스라엘은 대박인 거죠. 죽여놔야죠. 제가 맨날 하레디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란은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하레디의 인구 구성이 높아지면은 나중에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거기다가 네타냐후 개인적인 사법적인 리스크까지 같이 껴안고 간 겁니다. 완전히 약 먹은 거죠. 저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아 참 제가 그 얘기하다가 말았네.
그럼 이란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싸우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위프트라고 들어보셨죠? 스위프트. 아는 분들 표시 한번 들어봐봐. 스위프트. 저 미국의 팟가스 테일러 스위프트로 연결해서 외우면 쉬울 겁니다. 스위프트가 뭐냐면 금융망이에요. 달러 금융망이에요. 결제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사고 팔 때에 저기를 통해서 합니다. 세계 200여 개국,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10,000개 상에 얽혀있는 것이 거물처럼 얽혀있는 금융의 고속도로가 바로 스위프트망이거든요. 여기서 이란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22년도에 러우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도 저 스위프트망에서 뽑아낸 거죠. 달러 자산 동결시킨 거 기억나시죠? 응?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 어디가 그래요? 지금 이란,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이런 나라에 전부 다 저 달러 스위프트에서 없어진 거죠. 그럼 저게 결제만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시위가 발생됐죠. 왜 시위가 발생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란의 리알화가 대폭락을 한 겁니다. 대폭락을.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처음에는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2012년도에 제약에 들어간 다음에 2015년도에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때 대략 1달러당 이란의 레알화는 약간 32,000 레알 이 정도였는데 지금 얼마 되는지 아닙니까? 32,000이 얼마 되는지 아닙니까? 145만 이상. 그럼 뭐예요? 40분의 1토막 이상 난 거죠. 여러분들 왜 뭐 계란 사러 갔다가 뭐 못 사고 뭐 그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그 국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 달러라는 그걸 이용해서 저렇게 죽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렇게 미국이 옥죄고 있는데 어떻게 이란은 핵을 개발할까? 아니 누구죠? 김정은은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이게 아주 최고급 방탄차를 타는 그런 궁금증 없으셨어요? 아니 이란은 자기네 싸우기도 힘든데 저 아까 뭐 헤즈볼라나 이런 데다가 지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후티 방문에다가. 그죠? 먼이잖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지원할까? 이런 거 궁금증 한 번씩 안 가져보셨나요? 이거 궁금증 안 가져보셨으면 여러분들은 주식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정답이 모르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이거 돈은 어떻게 나올까? 그렇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놀라지 마시죠. 그 돈이 바로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란은 기름값이 싸잖아요. 그죠? 가스값이 싸잖아요. 비트코인 하나 발굴하는데 저거 이란이 이게 너무나 싸니까 하나 발굴하는데 그게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근데 비트코인 하나 캐면 뭐 위아래 왔다 갔다 한 거 그냥 평균적으로 1억 원입니다. 그럼 무려 50배가 커지는 겁니다. 이란에 대략 비트코인 채굴하는 게 무려 7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 비트코인 채굴되는 것 중에 25분의 1이 이란에서 캐지는 거랍니다. 근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갈까?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Understand?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이란의 중앙은행들은 뭘 할까요? 디지털 달러를 사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USDT라고 하는 테더를 사는 겁니다. 1달러당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사고 그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양 자체가. 그럼 다른 나라들은 마찬가지란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보면은 왜 브릭스에서 그 디지털 루블을 사용해서 결제한다 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죠? 여러분들 뉴스에. 이게 달러를 안 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기름을 팔아. 그래서 대표로 중국이 팔겠죠. 그러면 중국은 가격을 뭐로 지불할까요? 루블화로 지불할까요? 아니잖아요. 뭐로 지불할까요? 그렇죠. 위안화로 지불합니다. 그럼 이제 그 기름을 중간에서 장사를 해주는 그 중간 뭐라 그럴까? 매개상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비트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사바사바 하면서 결국 루블화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바로 그 탈출구는 비트코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 나왔죠. 그렇죠. 북한 정답 나왔어요. 눈치 딱 갔어요. 아하,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져야 되는데 강의 딱 들으면, 만약에 고개가 끄덕끄덕거리지 않으면 이거 제가 강의 잘못하는 거죠. 아, 그러면 북한도 바로 저 비트코인이구나. 근데 하나 이상하죠. 선생님, 러시아하고 이라는 기름이 나니까 기름을 팔아서 비트코인으로 가는데, 그럼 북한은 뭐로 가죠?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북한 그러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뭐 뉴스에 뭐 이런 거 본 거 한 번도 기억 안 나십니까? 혹시 라자루스라고 들어본 적이 없나요? 혹시 비트코인을 훔쳤다 뭐 이런 얘기 비트코인을 훔쳤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게 없나요? 여기 북한이 5년간 훔쳤던 비트코인이 무려 10조 원 규모랍니다. 아, 이런 참 진짜. 소위 얘기하는 북한의 정찰 총국 산하의 최대의 해킹 조직이 바로 라자루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한 10조, 5년 동안 한 10조를, 그러니까 이거 갖고 물건도 사고 김정은 위원장의 무슨 방탄차도 사고 그런 겁니다. 이게 달러에 구멍을 내고 있는 그 부분이 일로 가고 있는 거죠. 바로 저 이란이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죠. 그걸 너무나 미국이 간과하고 무시하면서 전퇴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있다고 해서 미국의 달러가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럴 때 한 번 이렇게 터졌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이런 걸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떠세요? 아, 이렇게 그래야 최소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걔들이 비트코인이 탈출구나. 그래야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솔직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하지 않았다면, 저부터도 주식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개돼지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뭐 중동에서 무슨 일이 터졌는지, 뭐 이란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얘들이 뭐 제재를 받고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다고 생각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럴 때 한 번씩은 딱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러전이 딱 터진다. 그럼 왜 러시아가 여러분들 푸틴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음악 라스푸틴밖에 없다고 그랬죠. 댄스곡 나오는 라스푸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만 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때렸을까? 그때만 해도 정치학자들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못 친다고 그랬어요. 결국 때렸잖아요. 그렇죠? anyway,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이란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만만치 않은 건 맞는데, 아까 있죠. 미국도 역시 뭐 여전히 뭐 군사 강국인 거 맞고 다 맞는데 계속하기에는 돈이 필요하고, 이란 같은 경우도 국민이 없는 나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돈가치는 지뢰같이 빠지고 없는데 계속 전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다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단 지금 미국은 만났다 그러고, 근데 딱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여러분들 미국이 관세를 때릴 때 중국하고 한참 강대강으로 갈 때 기억나세요? 미국의 트럼프나 미국에서는 중국을 만났다 그러고, 중국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 수에서도 만나죠. 똑같습니다. 이거 만난 적 없다. 뭐 지금 우리가 맞아요. 맞는데 미국이 발을 빼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러면 조만간 어서 만난다니까 조만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를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이미 얘는 이 그림상 하드웨어를 같이 보면 얘가 이미 음포를 때렸죠. 이게 음포를 때렸잖아요. 그럼 얘는 올라가도 두드려 맞잖아요. 내려가도 뜨지만 얘 올라가면, 이 유가가 올라가면 두드려 맞잖아요. understand?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면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미국과 이란이 짝짝꿍 된다? No!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 뭐 역사도 코앞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때문에 부딪혔을 때 보면, 트럼프의 정책은, 트럼프의 소위 이름하여 타코, 아니면 트럼프의 무슨 거래 기술인지 뭔지는 그 맥이 읽힌다는 거죠. 시작됐구나 드디어. 이미 화려한 불꽃은 지나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여기서 무슨 핵을 쏘거나 그게 아니면, 만약 여기서 핵을 부수고
담수화 시설을 다 포기. 이러면 이것도 달라집니다. 언더스탠드. 그건 저희 영역이 아니잖아요. 언더스탠드. 그것만 아니라면 얘들은 극한 최정점 피크는 찍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저는 뭐로 판단하냐? 주가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로. 이 주가 예로. 얘들이 지금 끝났다고 보니 아니면 얘가 간다고 보니. 얘는 계속 중방이잖아. 골드도 중방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얘가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요. 20이. 하방이죠. 얘가 다시 여기서는 하방이죠. 하방일 때는 반드시 저점 지지를 보면 됩니다. 1차 여기고 여기를 보면 됩니다. 또 얘는 내려가더라도요. 20은 여기엔 짜지 보세요. 20은 여기엔 짜지만 60이 중방이니까 다시 밑에서는 들어주죠. 이게 중반까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안 빠지니까. 얘는 이게 20이 하바로 빠져 내려가더라도 60이 중방이죠. 그럼 얘 내려가도 또 내려갈 땐 매수해야 됩니다. 올라갈 땐 매도인데 여기다 쓸게 아예. 올라갈 때는 줄이세요. 이거 올라가다가 확 막 아침에 막 국장이 3% 4% 빠지면 여러분 정신 있습니까? 정신 없잖아요. 올라갈 땐 줄이세요. 최소 30% 이상은 내가 캐시가 있어야 됩니다. 내려갈 때는 사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내려갈 때는. 근데 내려갈 때는 주식을 사는데 캐시는 30% 이상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갈 때 사더라도 최소한 30% 이상은 다 돈을 쓰지 말고 내려갈 때 30% 이상은 내가 캐시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다 쓰면 더 내려갈 때 할 게 없어요. 올라갈 땐 줄이더라도 최소한 반은 주식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은 추세적인 조정이 아니에요. 언더스탠드? 파동성 조정이에요. 반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딘가 얘들은 불기둥이 남아있다니까요. 존재 이해했어요? 불기둥 나갈 때 내가 주식 하나도 없으면 또 쫓아가서 나가고 정신없다니까요. 단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슨 주냐는 거죠. 똥주 잡주냐 아니냐. 오늘도 보면 주식이 움직일 때의 모양을 보면 좀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오늘도 보면 얘가 올라갈 때 보면은 보세요. 삼성전자 그렇다고 치고 SK하이닉스는 물론 나름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지만 얘가 SK하이닉스는 튼튼하죠. 여러분 이 정도면. 그죠? 전쟁 두둑 맞은 거 치고는 튼튼하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올라갈 때 똥주 잡던 때려주고 저런 것도 괜찮은 건 조금씩 모아가는 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 이건 이미 트럼프가 눈치를 챘어요. 이거 발 빼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이란이 계속 미국하고 싸우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갑니다. 니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니들 보상해. 그리고 휴전? 아니 이건 휴전으로는 안 돼. 이건 다시는 너희가 우리를 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어야 이게 돼. 여러분들 이미 작년에도 때렸다가 작년 6월에 때렸다가 또 때린 거잖아요. 미국이요. 저 이거 지가 불리하다고 도망갔다가 만약에 11월 달에 중간선거 끝난 다음에 또 쳐들어올 수도 있겠죠. 말 알아듣습니까? 어차피 뭐 트럼프는 막 가는 건데요. 다음 저기도 없고요. 그죠? 또 때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또 핑계 대갖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겠다고 해라. 근데 이거 순수히 들어줬을까요?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지금 아까 저기 2015년도에 오바마가 이미 이란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2018년도에 참 더러운 2018년도에 이거 트럼프가 이걸 깼잖아요. 왜 깼을까요? 자기가 트럼프보다 더 위대하고 싶어서 트럼프보다 더 나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웬걸? 근데 다시 이란하고 할 때 다시는 미국이 이란을 안 치게. 이건 치욕스러운 거죠.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아니 진짜 안 친다고 하더라도 그걸 만약에 좋아한다면 이건 두고두고 평생의 치욕스러운 것이 되겠죠. 그거 쉽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바라는 게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아까 얘기했죠. 미국은 이란이 핵포기해야 된다. 근데 농축 우라늄 이거 다 미국이 가져가야 된다. 핵시설 다 때려부셔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헤즈볼라 같은 거 지원 중단해야 된다. 미국이 내세우는 것도 엄청나고 이란이 들어주기 힘든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란이 내세우는 것도요.
아까 특히 중요한 거야. 다시는 미국이 이란을 때리지 않아. 이거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이거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얘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올라갈 때 줄여놓고 또 어느 날 무슨 이상한 햇소리에서 주가가 내려가면 그땐 좀 잡아주고 하는 겁니다. 일부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지금 5일 동안 공격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해병대를 비롯해서 군인들은 중동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네 바라는 대로 트럼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지상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문가 얘기라는 거는 참조해서 듣는 것이지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건 때 더 많이 느꼈어요. 그게 터지기 전에 제가 좀 조사했겠어요. 10명 중에 9명은 무조건 그건 안 터진다 했었어요. 심지어 10명 중에 9.5명은 안 터진다 했었어요. 이해했어요? 제가 데이터 재산 데이터를 엄청나게 조사하니까 터졌잖아요. 결국. 언더스탠?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후 무슨 뭐 하듯이 왜 쳤을까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들어가면 또 제2의 아프가니스탄, 또 제2의 팔센, 아니면 더, 베트남 전처럼 돼. 아,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통계. 아, 그러니까, 이게, 지상전은 펼치지 않을 것이다. 아, 그게 유력해요. 여전히. 지금으로서는. 또 10월달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어찌 알겠어요. 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서로 강한 목소리를 날리는, 제가 살 때, 저 어제 그 얘기했거든요. 저희 회원방은 어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이 트럼프의 어떤 재료가 나오기 전에 어제 얘가 극한 산호 간다. 48 내에 응답 없으면 때린다고 하고 이란은 그러면 담수화. 여러분들 중동의 이 담수화 그걸 다 깨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수돗물 우리 입장으로 보면 수돗물 다 이거 다 막아놓는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악재인 거죠. 얘는 생명을 끊어온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저희가 저희 방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예전에 그 베트남 그 전쟁이 마감될 때도 그렇고요. 단대간두고 1950년대 우리 유교도 얘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난 거냐.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저쪽 내려가려고 마지막 전투가 가장 치열하고 베트남에서 미국이 도망가기 전에도 어마어마하게 말 그대로 폭탄 갖다 때려 누우면서 유리한 곳에 가려고 마지막에 불꽃을 태우거든요. 지금 양쪽에서 둘이 왕왕 짖는 개소리들 짖는 걸 보면요. 가장 치열하게 지저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저대는 가운데서도 네타냐후는 테란을 갖다가 치고 왜? 막빠지니까 더 많이 때리고 더 많이 유리한 입장에 있어야 되고 이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가 내려갈 때는 지금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왜 도망가면 안 되냐? 방금 제가 소프트웨어로 얘기했지만 하드로 본다면요. 이 장이 만약에 무너지는 장이잖아요. 그럼 이 장은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제가 무너지는 장일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무너지나. 이 장이 만약에 메도세가 이겼다. 야 이게 진짜 더 크게 되고 만약에 뭐 현재로서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핵전으로 가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요. 장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이 그림대로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이 여러분 공부하는데 평생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주식을 가르쳐줄 때 손주한테 주식 갈 때 이 그림을 잊지 마시고 2008년 일반 사태 그림이거든요. 이걸 역퍼펙트라고 그래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 뒤집어 돌리면 얘를 퍼펙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60이 N자 20이 N자 오케이? 이걸 퍼펙트라고 하거든요. 거꾸로 된 걸 역퍼펙트라고 해요. 퍼펙트일 때 날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맨날 하나오션 이런 것들. 저희 하나오션 뭐 최근에 왔다 갔다 해도 그 몇 프로인가 한 200% 이상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퍼펙트 배터리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핵폭탄이에요. 저게 퍼펙트 배터리입니다. 저기 돌려놓은 게 저런 것들이 저런 것들을 내가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게 퍼펙트 배터리구나. 아 저게 뭐구나.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고 번 돈은 몇 번 제가 얘기하지만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가들을 모르면 여러분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올라가도 휘둘리고 내려가도 휘둘리고 이게 퍼펙트예요.
이게 완벽하게 매수가 이겼을 때 저게 나오는 겁니다. 저 그러면 잘 겪어요. 잘 겪으세요. 응? 잘 겪으세요. 이거 무료로 이 강의를 풀 저 내용이 아닙니다. 저게. 자, 여기다가 하나 옵션. 장이 대박을 해요. 완전하게 매수가 이겼을 때. 매도가 초토화됐을 때. 똑같죠? 그죠? 이 그림하고 똑같죠? 퍼펙트. 똑같죠? 퍼펙트잖아요. 얘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헬로우장도 똑같아요. 주가지도가. 자, 여기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래서 애플이 아니죠. 진짜 완전 썩은 사과가 돼버리고 있죠. 애플이. 자, 여기 볼까요? 보세요. 딱 올라갈 때 요거 지금 이게 기력지가 짧아서 그러는데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은퇴하기 전에 1년 전에 오셔서 이거 퍼펙트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아파트가 아니라 퍼펙트.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얘가 완전하게 매도세가 이겼을 때 이게 좀 완전하게 원래 그러면 이거 아니야. 이게 완전하게 매도갈 때는 얘가 역연자가 나오고 이게 20이 하방을 때리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매도가 이기는 거거든요. 준비되셨죠? 그럼 자 지금 전화 갈게요. 자 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갑니다. 어때요? 얘 퍼펙트인가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매수세가 이긴 거 아니죠. 아직 불투명한 거죠. 그 다음에 매도세가 이겼나? 얘가 역퍼펙트, 얘가 왜 내려갈 때 매수인지 아시겠죠? 이게 역퍼펙트 아니니까 얘는 내려갈 때 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매수가 있어요. 역퍼펙트가 아니니까. 얘 내일 이렇게 빠져 내려가도 결국 밑에서 어딘가 매수를 잡아야 됩니다. 어제는 저희가 무슨 전략이냐면 얘가 매수가 오든 아니면 우리 종가 사자 그랬던 거거든요. 얘가 맞습니까 회원님들? 어제 종가 사자. 이게 내려가도 역퍼펙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 내려가면 또 매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증명문제 풀었나요? 얘는 올라갈 때는 여전히 매도이고요. 왜? 매수가 완벽하게 얘를 점령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얘 매물을 맞을 거고 다 때리더라도 50%는 들고 있어야 돼. 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퍼펙트를 만들면 얘 그때 부기동 수수니까. 반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 올라갈 땐 때리는데 내려갈 땐 사야 돼. 왜? 역퍼펙트 아니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보십시오. 얘가 장이 끝날 때, 이 장이 끝날 때 보세요. 제가 20여 개네. 그럼 이거는 중보다 나빠요. 60여 개짜네. 얘는 깡통 나와요. 정확하게 매도를 때리고 도망가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도망갈 수 있는 이유가. 2020년 3월달에 바닥 찍고 올라가다 꼭 치치도 보세요. 정확하게 저희는 이 장을 매도 기법을 저기는 아까 60선 쌍봉이네요. 이거 정확하게 알잖아요. 보이세요? 20여 개짜 중보다 나빠요. 60여 개짜 깡통 나와요. 여기가 역퍼펙트죠. 이 자리는. 보시기엔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이게 60여 개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역퍼펙트 시작되는 자리잖아. 이해했어요? 여기가? 밑으로. 이게 보여야지. 근데 얘는 그렇게 밀지 않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린 내려갈 때 사야지. 막연하게 사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린 내려갈 때 사야겠네. 근데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땐 줄여야겠네. 이걸 우리가 알고 매매해야 된다. 그래야 연속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먹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내가 막 개별주 똥주 잡셔갖고 내가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갖고 내가 매매를 했어. 올라갈 때 50% 먹었어. 좋지. 근데 내려갈 때 또 똥주 잡셔서 50% 깨지네. 그러면 올라갈 땐 1,500인데 내려갈 땐 750이지. 800으로 치면 1,200이네. 내려갈 때 또 반통 나오면 600, 올라갈 때 900, 내려갈 때 450. 난 불매에 안 깨지잖아. 꼭 50%씩 깨지고 50%씩 벌고 1승 1패씩 갔는데도 반토막 나오잖아요. 그게 워렌 버핏처럼 연간 24%여도 꼬박꼬박 연간 24%. 그러면 1,000만 원이 얘가 워렌 버핏에서 40년 했을 때 524억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계속 뭐가 되는 이유가, 계속 맞춰야 되는 이유가. 그럼 보고 해야지. 어떻게 내가 안 보고 가위바위보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매번. 우린 매번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여태까지 매수 신호든 매도 신호든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건방지게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거든요. 이렇게. 너 5파도이구나. 장 끝났구나. 너 20여 개이네. 빨간 거 여긴 보이죠. 근데 저는 이미 얘를 이 앞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너 여기 60여 개이네. 얘 60여 개이잖아. 얘 60쌍봉인데? 녹턴인데? 얘가? 얘가 이거 5파동이네? 5파동이 롱통의 쌍봉 7번이네? 이거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너 20 하방, 너 중보다 나쁘다. 얜
빨간 게 여견자가 아니라 녹색 연자는 이건 뭔가가 위기가 오네. 그 다음에 터진 게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Understand? 이 장은 안 끝났습니다. 아직. 얘는 이거 일봉상에서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얘는 그럼 뭐 하는 장이냐. 지금 여전히 매수하고 매도세하고 밀고 당기는 장입니다. 누가 이길까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다만 현재로서 가늠해 볼 때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만드는 그 모양이 있어요. 우리는 그 모양을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33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매수의 대박 패턴이 있고 매도의 대박 패턴이 있습니다. 전 이것만 가지고 30년 이상을 이 그림 만드느라고 그렇게 고생한 겁니다. 이 그림 이거요. 없잖아요. 이런 거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거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 전 세계 어딜 뒤져도 없어요. 이거. 그 마지막 단계가 퍼펙트 패턴인 겁니다. 얘는 위로도 퍼펙트가 아니고 아래도 퍼펙트가 아니다. 얘가 퍼펙트를 만들려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퍼펙트, 그 뭐라 그래, 큐빅이라고 그러나요? 그 큐빅을 만들려면 얘, 뭐, 이렇게 뒤로 제꼈다가 옆으로 했다가 왜 큐빅 잘하는 사람 그거 하잖아요. 그죠? 이해했어요? 왔다 갔다. 위로 정 퍼펙트를 만들던, 내려갈 때 역 퍼펙트 만들던, 줬다 뺐다 그러면서 이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양을, 어느 쪽 모양을 가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거듭 얘기할게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걸 못 느끼겠지만, 저희는 어제 얘가 이렇게 밑으로 급락을 줬을 때 위에서부터 이미 내려가기 전이에요. 얘가 이렇게 아침에 급락을 이미 얘가 급락을 주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내려올 때 우리는 얘가 신호가 주면 중간에 매수든지 아니면 얘는 우리 종가상마다 매수하자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회원님들? 여기도 맞지. 이거 내려갈 때 이게 중반이니까 이거 매수해요. 이게 딱. 대신 오늘 올라갈 땐 때리자고 한 거거든요. 이거 올라갈 때 이거 안 때렸으면 마이너스까지 왔잖아요. 지수가 여기 이거 안 때렸으면 이거 마이너스까지 왔잖아요. 실제로 글에도 보면은 저희가 그래도 얘를 올린 그 글에도 보면 저 모바일 회원들 같이 알려 있죠. 이 글에도 보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여기도 아침에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보면 아침에 보면 자 오늘은 프리마켓부터 강세가 예상된다. 8시부터 강세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시가와 시가 위에서 3불 정도는 떼다 한다는 생각으로 전략이 필요하다. 아침서부터. 얘는 때려야 된다. 상승시는 최소한 30 혹은 많게는 50. 왜? 그러니까 내가 올라갈 때 주식을 많게는 70, 작게는 50%는 갖고 있어야 된다. 단 아직까지 퍼펙트 이전이 아니니까 아직 변동수가 있다. 이걸 자꾸만 설명하는 겁니다. 종목은 다 그랬었어요. 여기다 종목은 다 그래. 다. 이거 DLENC 이거 뒤에 가서 마이너스 밀렸죠 많이. 그렇죠? 이거 오늘 아침에 때렸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그 뭐야 프리마켓인가? 이거 올라갈 때 아침부터 이거 때려줬습니다. 이거 아침부터 잘 때렸어요. 아침에 초강세였을 때.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오늘부터 아침부터 이건 아침부터 그냥 강했던 종목이고요. 저희가 종목을 보면.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똑딱이 종목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장투로 저렇게 끌고 가는 종목이 있고요. 똑딱이 종목이 있습니다. 똑딱이. 똑딱.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려갈 때 샀다가 올라갈 때 얼른 팔아먹으면 되는 것이 있어요. 매일 건 에브리데이 1%씩 모는 게임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죠. 여기. 한신공, HPSP, 뭐 레이저 옵텍이고 뭐고 뒤에 가서 빠진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얘들이 오늘 주가가 내가 내려가더라도 얘가 최소한 올라갔다 빠졌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HPSP 저거 장중 4%잖아요. 한진공용도 장중에 4%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그 위에 보면 엄청나게 간 건 엄청나게 갔죠. 여기 이런 거. 오르비텍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건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요. 얘는. 저건 70% 이상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이 SK이튼엑스 얘나 전부 다 70% 이상이잖아요. 근데 70%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더블로 치면 매일매일 2%만 계속 돌아간다고 치면 이거 연간 240% 뭐 중간에 이것저것 빼고 연간 더블 나오는 게임으로 가자라는 거잖아요. TFE 이것도 강했네요. 보니까요. 이것도 한 22% 올라갔네요. 더블 1, 2 이게 뭐냐면 얘가 장대 다음에 이게 세력 캔들이거든요. 이게 조정받을 때 마이너스 소리셔야 돼요. 다만 1,
다음날 주면 그러니까 쉽게 하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아니면 100, 200, 300, 400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가 주문할 때는 어제 종가 대비 한 호가 아래, 한 호가 마이너스에서 전 뜨게끔 돼 있어요. 원리가 피보나치 급수에 의해서 제대로 또 뜨게 돼요. 저건 똑딱이. 내가 사서 올라갈 때 팔고 나가겠다 라는 겁니다. 팔고 나가겠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렇게 보면 여기도 보면 맨 밑에 코스에스 이것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놈 이거 20% 이상 올라갔어요. 여기 에라지 넥슨 이거 많이 올라간 거 아시죠? 이거 70% 이상 올라갔습니다. 맨 끝에 태웅 이 태웅은 60% 이상 올라갔어요. 이렇게 아니가 뭐 저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필요 없이 얘가 다음날 뜨겠구나 뜰 수 있겠구나 이건 똑딱이에요. 종가만 베팅하는 똑딱이. 근데 아예 그냥 갖고 움직이는 거. 아예 갖고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그냥 아예 갖고 있는 거. 그냥 관리하면서 가져가는 거. 그건 별개죠. 지난번에도 뭐 명당 공개했으니까 자꾸만 거 하면 무슨 뭐 명당 자랑질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200%인가 300%고 SK하이닉스도 한 몇 프로예요? 한 몇 프로죠? 뭐 별로 제가 그렇게 뭐 카운팅하거나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저지만 걔는 600%가 넘어가잖아요. 걔들은 수익률이. 그건 장투로 가져가는 거. 내가 길게 가져가는 거.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자, 결론. 자, 여러분들 요새 장하기 어렵죠? 이거 중방이라고 그래요. 퍼펙트가 나오기 전까지 이게 퍼펙트거든요. 얘 사진 하나 찍으세요. 이게 퍼펙트예요. 이게 퍼펙트예요. 이게 위에 있는 게. 얘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아까 그 중방. 두 가지 사진만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꼭 와서 배우십시오. 상반기에는 국채, 하반기에는 미장. 여기 보면 미국이 빠졌을 때 이거 제가 국고추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얘 내려가면 마트에서 뜬다라는 건 기억은 나시나요? 이건 기억이 안 나시나요? 마트 얘가 20이 외봉이면 확률적으로 얘가 20이 외봉이면 120에서 뜨고 20은 쌍봉인데 60 외봉이면 마트에서 뜬다. 딱 여기서 뜬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다 걸린 거잖아요. 얘는 올라갈 땐 대신 매도 때려야 된다. 그죠? 제가 그 이해하죠? 맞습니까? 얘는 내려갈 땐 매수인데 얘 올라갈 때 매도 때려야 된다. 저거 밑에서부터 제대로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면 이거 쌍바닥 줘야 된다고 해서 이 그림 보던 거 기억나요? 요게 나와야 됩니다. 요게. 근데 미국이 하나 지금 악재가 있어요. 뭐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잠깐만 인상 쪽으로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금리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더라도 빨리 전쟁은 끝내야 돼요. 트럼프가 뭐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저 말했다가 하는 건 뭐 하루 이틀 얘기입니까? 어차피 장사꾼 얘기인데. 어쨌든 말을 바꿔야 될 겁니다. 얘들도 찬스는 와요. 미국은요. 아무리 뭐 별게 있어도요. 결국은 중간 꼭지는 있어도 마지막 꼭지는 없어요. 단 얘가 좀 더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구나. 왜? 원래 올해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봤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친트럼프 성향의 사람들을 앉히면서 금리 인하가 좀 더 강하게 빨리 나타날 것이라 했는데 트럼프가 지발톱을 지그쭉까지 찍고 있잖아요. 관세로 부담을 줘. 유가로 부담을 줘. 그렇고 엉뚱하게 그 핑계는 남한테 대고 있는 거죠. 투 레이트 그러면서 제롬 파일을 조지는데 제롬 파일이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당신 이번에 지금 저기 케빈 워시가 아직 저 의회 통과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케빈 워시가 5월 달까지 통과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만둔다고 안 하죠. 더군다나 지금 그 법무부 수건으로 물려 있잖아요. 그죠? 이사직 내놓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주 물먹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갖다가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저 이번에 제일 기가 막힌 게 네타냐후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자기네를 위해서 일할 때 있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럼 조용히 전쟁만 하면 되는데 자막에 뭐가 났었냐면 전 세계가 이란 무슨 뭐 이란 전에 무슨 참가인가 무슨 별 지랄인가 아니 다른 나라가 뭐하러 이란을 때립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하고 북한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중동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면 그게 설득이 있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건 지들의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북한하고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전 세계 경제 무슨 유가나 이걸 자극시키지 않는데 지금 네타냐후는
어디야? 이란을 때리면서 이게 유가를 움직이고 전 세계에 타격을 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피해 보상을 해야 될 나라입니다. 저 나라들은. 이미 지난 73년도에도 중동전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중동 국가들이 석유 금지 조치를 하면서 유가 폭등을 줬던 때 아닙니까? 석유 값이 무려 4배나 올라가고 전 세계가 왜 유럽 저리 가야 됩니까? 호르무즈? 야 너희 배들 지나가니까 너희들 타겠으니까 와라? 아니 원래 조용하던데 여기 누가 수준났습니까? 벌집을.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판이잖아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 제가 좀 팩트를 얘기한 거지만 죄송한데 또 하나의 팩트입니다. 근데 그게 룰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이런 얘기 할게요. 끝으로. 여러분들 착한 나라가 침략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 야, 저 나라는 착하니까 나도 아닙니다. 강한 나라가 침략당하지 않는 겁니다. 전쟁을 피하고 싶으면 착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로마에 나온 유명한 얘기죠. 전쟁을 피하고 싶으면 오히려 역으로 전쟁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국제 정세입니다. 안타까워도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찍으면 이거 지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마 4월달에 스트레스 엄청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 올라갔다 내려갈 때 때리고 나니까 올라가니까 또 샀다가 또 내려가니까 또 때렸다가 중방이라는 간단한 것만 알았으면 오히려 내려갈 때 제가 수요일에도 지난 주인가 수요일 제가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들 방송 3번만 들으세요. 뭐 회원가입이고 나발이고 방송 3번만 듣고 잘 따라 하십시오. 맞죠? 요날 그죠? 요날 맞습니까? 회원님들 요날 근데 올라가면 때려야 됩니다. 제가 내려갈 땐 때리면 안 됩니다. 또 저점 이거 얼마나 잘해 듣습니까? 올라갈 때 때리셔야 되고요. 내려갈 땐 때리지 말아야 되고요. 요날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땡큐 그러고 계실 겁니다. 그게 아닌 분들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내려갈 때 때렸다가 올라갈 때 샀다가 스트레스 받고 얘는 내려갈 때는 사야 됩니다. 아셨죠? 겁먹지 마세요. 내려갈 때 사야 돼. 올라갈 땐 좀 줄이시고요. 됐죠? 아까 그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내가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아까 그 퍼펙트 패턴하고 중반 패턴 그걸 자기가 혼자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아까 추세주하고 우리가 저기 뭡니까? 뚝딱이주가 있잖아요. 그분과 연결돼서 요로 들으시면 됩니다. 국내 시장 6개월인데요. 3457-9019 가격 저렴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벤트가 같이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간다는 거. 저희가 패밀리 특강 있는데 돌아오는 4월 4일 날 오후 6시에 이거 2가지 말면 급한 불을 끌 것 같아요. 성공 투자에서 매도 기법.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할 종목과 트레이딩. 아까 트레이딩 거 똑딱이는 트레이딩이요. 무조건 올라가면 때리는 겁니다. 걔들은. 요거 2가지를 같이 넣어놨으니까 심사숙고해서 고민하시고요. 근데 내가 금액이 너무 작다. 그러면 지금처럼 공방으로 들어오십시오. 내일은 유튜브가 동시에 열립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열심히 들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표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저 모바일 쪽은 표시를 잘 안 하시는데 풀땡땡문님, 혼땡땡통님, S땡땡8님, G땡땡M님, S땡땡1님 고맙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으면 이게 방송이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저는 더 좋은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